최근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인 한복과 김치, 전통음악에 대해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라고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얼마 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이 한복 입은 여성을 등장시키면서 논란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미국 패션 잡지 보그에서는 한복과 비슷한 의상을 입은 중국 모델의 사진을 한푸라고 소개하면서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문화의 계승자를 자처하고 나선 MZ세대들이 있습니다. 잊고 있던 우리 문화를 지금 우리의 문화로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MZ세대들의 목소리, 밀실팀에서 담아봤습니다. 저희 비단은요, 여성 5인조로 구성된 퓨전국악팀입니다. 구성은 대금, 해금, 가야금, 타악, 그리고 보컬인 판소리까지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국악을 전공을 쭉 해왔는데요. 관객분들의 반응이 약간 국악은 시끄럽다, 아니면 뭐 지루하다 등 흥미롭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퓨전 국악이라는 이제 쉽게 풀어서 대중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국악의 매력은 국악기의 울림이라든지 아니면 떨림, 서양 음악에서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국악기 음색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악 공연은 흥이 나시면 흥이 나시는 대로 막 춤도 춰주시고 관객과 이제 공연자와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국악 공연에서 아주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악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내온 비단팀. 비단팀은 우리 문화재를 배경으로 한 전통음악을 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에 배포하고 있는데요. 9개 국어로 번역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외국인 분들의 관심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너무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단의 뮤직비디오를 통해서라도 한국의 그리움을 좀 채울 수 있어서 너무 반갑다라는 댓글을 봤어요. 그게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이슈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그런 올림픽 개막식에서 이제 전통 의상이라고 한복을 입고 나오거나 이제 상모 돌리기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때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비단과 같이 자신이 가진 일을 통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하시는 그 SNS를 통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 문화를 담은 굿즈를 기획하고 있는 MZ세대도 있습니다. 저는 코레픽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장이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레픽은 코리안 그래픽의 줄임말이고 잊혀진 한국적인 전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우연히 오약꽃 문양을 발견하고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됐다는 장이도 씨. 최근에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오약꽃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오약꽃이 무슨 꽃이야 라고 물어보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오약은 자두의 옛말이거든요. 그런데 오약꽃은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고 조선 왕가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했습니다. 오약 리자를 써서요. 대한제국의 대표 문양이기도 했고요.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전쟁이랑 식민지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그 꽃이 존재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전통 문양을 기억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MZ세대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다고 합니다. 참여자는 한 300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코레픽의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분들의 50%가 25세에서 34세, 그리고 40%가 10대에서 24세, 그리고 6%가 35세에서 44세로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 또는 어린 친구들의 많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내시는 후원자분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열어줘서 고맙다, 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반응을 받았을 때 제가 의도했던 프로젝트의 목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문화를 전통 문화이고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좀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즐기는 것이 예전에도 즐겨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한국적인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것보다 그냥 내가 지금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어떻게 남겨질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세계적인 K-팝 스타 블랙핑크가 뮤직비디오에 입고 나왔던 현대식 한복, 이를 디자인한 것도 MZ세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전통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함을 추구하는 브랜드 다나주단 대표 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나는 한국의 전통을 기반으로 예를 들면 한국의 전통 복식이라든지 전통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활용해서 패션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전통 매듭을 전공하신 할아버지를 보고 자란 다나 씨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복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한복이 평면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옷인데 입는 사람에 따라서 그 옷이 변해요. 그래서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유로움, 이게 옷에 딱 확연하게 드러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나 씨가 운영하는 다나주단에서는 과거 무관 복식을 아우터로 바꾸거나 조선시대 속옷을 크롭탑으로 변형하는 식으로 전통 의상을 현대식으로 변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에 한복을 제공한 것도 이런 작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스타일리스트 분 전화 오셔가지고 뭐 이런 뮤직비디오에 쓸 건데 어떤 옷이 가능하겠냐. 그래서 블랙핑크 그냥 저희 컬렉션에 있던 옷을 싹 다 갖다 드렸어요. 네. 아무거나 골라 입으셔라. 블랙핑크 옷이 공개됐을 때 막 기모노 논란도 있었고 외색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내 분들도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이것이 궁중의 보자기에서 온 문양이고 이것은 도포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뿌리를 가지고 있는 옷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뭐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저희도 약간 뿌듯하죠. 네. 다나 씨 역시 최근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를 보면 저는 한복을 하는 입장에서 딱히 막 무슨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자기네 것을 이렇게 우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거니까 그래도 한복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우리 것은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런 인터뷰 같은 것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이렇게 되면 또 저희한테도 타격이 있긴 하거든요. 저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지언정 다른 국가로 넓혀가면 되니까요. 괜찮아요. 단순히 중국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 우리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MZ세대가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전통 문화를 오늘의 우리 문화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이들의 바람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혐오가 아니라 사랑.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에 대처하는 MZ세대의 슬기로운 대처법입니다.